핫한 주식 고평가, 찐따 주식 저평가 편향은 지속될 거고요. 2017년에서 25년 같은 경우는 저퍼 주식의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이 연 5% 정도였거든요. 20에서 25%는 좀 무리인 것 같고 5에서 10% 정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저퍼 주식을 사면은 코스피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벌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옛날처럼 큰 재미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퀀트 마스터 클래스 버핏을 눌러버린 한국 가치주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승의 공식으로 버핏을 뛰어넘기. 자, 이번에도 워렌 버핏이 등장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은 투자를 어떻게 배웠는가?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레이엄 교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는 참고로 이 책을 쓴 사람이죠.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이 양반은 가치 투자와 펀트 투자를 동시에 만든 전후무후한 사나이이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가지고 버핏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에도 여러 룰이 있는데 굉장히 계량적인 룰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사실 이런 게 있었죠. 예를 들면은 이제 보수적 투자자들은 좀 큰 기업에 투자를 하되 유동 비율 그리고 부채 비율이 양호한 데 투자를 하거라. 그리고 이제 EPS가 10년 연속 흑자를 보여야 된다. 20년 이상 배당을 줘야 된다. 그리고 포와 PBR가 너무 비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룰을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워렌 버핏도 선생에게 배운 대로 해가지고 1950년대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버핏은 저런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것만 참고하고 본인이 많이 응용을 했겠죠. 자, 그런데 펀드 투자를 하다가 그의 자산이 너무 순식간에 100억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투자가 필요해졌죠. 근데 소형주만 투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찰리 멍거랑 필립 피셔에게 우량주 투자를 배웠습니다. 이것도 컨트롤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거는 이번이 아니라 다음번에 다룰 거예요. 물론 버핏은 천재니까 이런 것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소형주 퀀트 시절보다 수익률이 떨어진 거는 맞고요. 50년대 컨트로 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벌었는데 60년대부터는 수익률이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형주로 큰 돈을 버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소형주가 좋은지는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워렌 버핏이 한국 상장기업 책을 열람을 하게 되는데 한국 너무 싸잖아. 대박. 이게 말이 되냐? 퍼가 2고 PBR가 0.3밖에 안 돼. 와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산, 그것도 심지어 개인 자산 1억 달러를 21년 전 2004년에 한국 소형주 20개에 분산 투자를 했고요. 벅셔도 포스코에 투자를 했습니다. 참고로 1억 달러가 대단히 큰 돈인 게요. 이 양반이 부자이긴 하지만 99.99%가 벅셔 주식이잖아요. 이 양반의 연봉은 10만 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만 불이라는 상대적으로 작은 연봉을 이제 꼽을 쳐가지고 그 돈을 불린 다음에 그거를 1억 달러를 2004년에 한국 주식에 갖다 박았다라는 거잖아요. 소형주에 그것도 1,000억이 넘는 돈을 당시 1,000억이 넘는 돈이니까 지금 가치로 하면 한 3, 4천억 원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가지고 아무튼 진짜 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만 불짜리 연봉을 계속 꼽을 쳐가지고 계속 불린 다음에 1억 불 코리아 올린 빵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3, 4년 동안에 한국에서 5배 정도 먹고 나갔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정말 미쳤죠.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 참고로 이게 찰리 멍거 최근에 돌아가셨죠. 이게 필립 피셔, 아들인 켄 피셔는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게 벤저민 그레이엄 선생님이고 이게 그 현명한 투자자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투자를 했는가? 워렌 버핏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한국에서 저퍼, 저PBR, 저부채 비율 20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건전함과 심플함의 정석이죠. 왜 20개를 분산을 했는가? 워렌 버핏은 한국과 한국 경영 문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 중에서도 분명히 사기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싼 기업들 20개에 분산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한국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한 그 기업의 CEO가 천재인지 똥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 나도 이제 그렇게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몇 개가 있거든요. 비상장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처음에는 야, 저 CEO가 천재야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똥개였어. 이런 경우도 저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자 관리 기업 다 빼고요.
금융지주사 빼고 중국 상장 기업을 제외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기업들을 이제 퍼로 이제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퍼가 제일 낮은 하위 10%고 이게 퍼가 제일 높은 상위 10% 기업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낮은 퍼의 주식 등률이 제일 높고 퍼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익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퍼 하위 10% 기업의 연복리 수익이 31달러가 아니라 31%였습니다. 연복리 31%였어요. 어메이징하죠. 그쵸? 2003년부터 2025년, 22년 결과입니다. 네, 이게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2000년대 초중반 기간에만 저퍼 주식이 압도적으로 강세였던 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보면은 저퍼 주식과 고퍼 주식의 차이가 자그만치 25%가 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25% 차이가 나죠. PBR은 어땠는가? 참고로 PBR라는 거는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식회사가 있다고 치고 제 자산이 건물이 10억이고 현금이 5억이고요. 부채가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순자산이 15억이잖아. 근데 시가총액이 7.5억이라고 하면은 7.5 나누기 15억 그러니까 0.5가 된다라는 거죠. 0.5라는 겁니다. 참고로 PBR는 1 이하이면은 저평가, 1 이상이면은 정상적인 평가, 뭐 3, 4가 넘어가면 고평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 같은 경우도 한국은 평균이 10 정도 되고요. 뭐 20 이상이면 어느 정도 고평가 그리고 이제 뭐 6, 7 아래면은 저평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똑같이 적자 관리 기업 빼고 금융지주사 빼고 중국 상장 기업을 빼고 그 나머지 기업들을 PBR로 소거팅을 했는데 PBR가 낮은 하위 10% 기업의 연봉리 수익이 25%, PBR가 제일 높았던 기업들의 수익률이 5%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차이가 20% 정도 나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저 PBR 주식에 투자만 했어도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더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워렌 버핏의 연봉리 수익률이 20% 정도 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PSR라는 지표도 있는데 이거는 켄 피셔라는 사람이 슈퍼스톡스라는 책에서 공개한 지표이거든요. 바로 참고로 그 필립 피셔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 퍼의 단점은 뭐냐? 퍼가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인데 순이익이라는 거는 기업이 조작하기가 굉장히 쉬운 지표이거든요. 불법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회계 기법을 쓰면은 순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출은 조작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나누기 매출 이게 이제 PSR이라는 지표인데 이게 기업의 진정한 저평가 고평가를 더 잘 보여준다라고 켄 피셔는 주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 기업 중에서도 PS가 낮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었고요. PS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PBR, PSR가 낮은 기업들은 수익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최근 22년 동안에요. 한국에서.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저 PBR, PSR 기업 수익률이 고 PBR, 고 PSR 또는 주가지수보다 수익률이 높은가? 이거를 보면요. 자, 일단 PBR, PSR은요. 그 기업의 인기도 그리고 미래 성장 기대와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그 기업 인기가 높고 미래 성장이 엄청 가파를 것 같아. 그러면은 PBR, PSR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요. 이 기업 인기가 없고 별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가 없을 경우에는 PBR, PSR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면은 할투라는 기업이 순이익이 1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이에요. 그럼 퍼가 100이잖아요. 엄청 비싸 보이는 거죠. 맞죠? 한국 12 평균이니까. 자, 근데 제가 지금 슈퍼 울트라 메가톤 AI를 만들어가지고 5년 후에 1조를 벌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시가총액 100억은 완전 저평가 맞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기대가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슈퍼 울트라 메가톤 AI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퍼가 지금 100이라서 비싸 보이긴 하지만 안 비쌀 수도 있습니다. 제가 1조를 벌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슈퍼 울트라 메가톤 AI를 제가 실패하면은 당연히 기대가 꺾이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10억에서 20억으로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100억짜리가 10억, 20억으로 마이너스 8, 90% 찍을 수도 있는 거겠죠. 반대로 이제 할투의 순이익이 1억인데 시가총액이 3억이야. 그럼 퍼가 3이잖아요. 싸 보이지? 그러면 한마디로 할투에 대한 기대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익이 지금 1억이지만 더 줄을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할투가 의외로 버틴다 이거야. 기대치를 초과 달성했어. 그러면 와, 뭐야, 할투가 계속 1억을 버네? 야, 근데 시가총액이 3억밖에 안 돼. 야, 되게 싸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고퍼 PBR, PSR는 기대치가 높고요. 근데 문제는 기대치 달성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죠. 왜냐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기대치를
충족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 기대치를 미달했을 경우에는 크게 빠질 수가 있죠. 사람들이 실망하니까. 기대치 달성했을 경우는 어차피 그 높은 기대치가 사람들이 기대치이기 때문에 주식이 추가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횡보하는 거지. 그 높은 기대치를 초과 달성했을 때야만 주식이 더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퍼, 고피비아, 고피에스아 주식들이. 근데 이제 저퍼, 저피비아, 저피에스아 주식들은 현재 기대치가 낮죠. 네,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그 기대치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왜냐면 기대치가 낮으니까. 그렇죠. 그 아무도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달성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대치를 미달했을 때도 워낙 싸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아요. 기대치를 달성했을 때는 뭐야, 기대치가 굉장히 적었는데, 야, 달성했네? 해가지고 오히려 조금 오를 수도 있고요. 기대치 초과 달성했을 경우에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퍼, 고피비아 얘네들이 기대치가 높은데 달성을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못하면은 주식이 빠지는 거지. 근데 저퍼 주식들은 기대치가 낮은데 달성하기가 쉬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장기적으로 주식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왜 특히 한국에서 저퍼, 저피비아, 저피에서 주식의 수익률이 특별히 높았을까? 지금 20에서 25%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이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미국은 이 정도 차이가 안 나고요. 유럽, 아시아 이런 데도 이 정도 차이는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전략을 돌려봤어요. 적자 관리 기업, 금융지주사, 중국 상장 기업 제외를 하고 퍼가 제일 낮은 50개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가 돌려봤거든요. 월별 리밸런싱. 그렇게 하니까 연봉이 34%, MDD 57%가 나오는데요. 참고로 MDD를 낮추는 방법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별주 펀드 투자해가지고 MDD를 크게 낮추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딴 방법으로 좀 조합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여기 플러스라는 게 그 저퍼 주식이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200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저퍼 주식이 코스피 지수를 늘 이겼습니다. 매년 이겼어요. 매년 수익이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코스피고 요게 저퍼 주식이거든요. 자, 근데 2017년부터 보면요. 저퍼 주식이 유리하기는 한데 6대 3이에요. 그러니까 6번은 저퍼 주식이 이겼고 3번은 코스피가 이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덜 먹힌다라는 거죠. 참고로 2017년부터 2025년까지는 그 저퍼 주식의 초과 수익률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에서 25%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 때문에 상승 중인데요. 일단 그 2017년, 25년 한마디로 저퍼 주식의 위력이 떨어진 거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은 정말 가치주 초과수익이 낮아졌나 이런 거 좀 봐야 되는데 한국 기업들의 퍼 PBR가 극도로 낮았던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2017년 전에 그전에는 지배구조 리스크 때문에 이제 어떤 특정 기업들은요 매우 매우 오랫동안 매우 매우 많이 저평가된 기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영원하지는 않거든요. 정말 10년 동안에 PBR가 0.29, 퍼가 2였던 기업들이 근데 뭔가 촉발 요인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갑자기 뭐 채권단이 온다든지 M&A 당한다든지 상속 이슈가 있다든지 주주 행동주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온다든지 아니면 자산이 재평가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에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확 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재평가가 되면서 빵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큰 수익을 내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고퍼 포트폴리오, 저퍼 포트폴리오 거의 비슷하게 가도 이 한 놈이 왕창 500%딱 뛰었다라고 하면은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들고 있다 보면 저퍼 주식들을 계속 들고 있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놈이 한두 개 튀어가지고 큰 수익을 꿀꺽할 수 있다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투자자들이 매우 무식했던 것도 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재무제표를 안 보고 그냥 소문, 감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퍼 그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기 때문에 개미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안 한 것도 좀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후에는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요즘 뭐 촌지라든지 동사무소 통행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 20년 전에 어떤 기업이 물적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소하고 작은 이슈로 사람들이 분노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거거든요. 저 사장님이시다. 사장님이시다. 저분이 물적 분할을 해? 에? 그게 뭐야? 그래도 어쨌든, 저분은 양반, 나는 쌍놈,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저놈 물적 분할해서 저놈을 죽여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IFRS가 정착이 돼가지고 이제 공시, 수익도 정확도, 자산 재평가 이런 게 확실히 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히든 밸류 그러니까 기업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꼬불쳐 두고 있는 거 그런 게 좀 많이 밝혀졌습니다. 네, 그리고 패시브 자금이 많이 들어왔고요. 이건 아무래도 대형주, 성장주에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제 성장주들이 보통 시가총액이 높은데 그 패시브 자금은 시가총액 높은 데부터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AI 이런 데 기업의 돈이 쏠리고 저퍼 주식은 그런 인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퍼 주식이 좀 덜 먹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요.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투명성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핫한 주식이 고평가되고 덜 힙한 주식이 저평가되는 현상. 그래가지고 핫한 주식이 결국 기대를 충족 못해가지고 꼬꾸라지고 덜 힙한 주식이 기대가 없는데 저평가되었는데 내가 산 후에 그 기대를 충족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현상이 완전 사라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요약. 한국에서는 정말 저퍼, 저PB와 저PS 기업 매수만 해도 연봉이 30% 이상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가치주는 기대치가 없는 주식이거든요. 기대치 초과 달성했을 때 또는 총매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도 이런 주식을 한국에 쓰러 담아가지고 크게 벌었고요. 한국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돼가지고 일시적 저퍼, 저PB와 PSI 기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을 때. 근데 이제 그 상법 개정이 끝나고 나서 일시적으로 퍼 PB가 낮았던 기업들이 한번 올라오면요. 그 후엔 제 생각에는 저퍼 기업의 초과 수익률, 고퍼 대비 플러스 25%였는데 이 그 초과 수익은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핫한 주식 고평가, 찐따 주식 저평가 편향은 지속될 거고요. 2017년에서 25년 같은 경우는 그 저퍼 주식의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이 연 5%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에서 25%는 좀 무리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5에서 10% 정도로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저퍼 주식을 사면은 코스피보다 5에서 10% 정도 더 벌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큰 재미는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재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회수 안 나오긴 했대. 그러나 분명히 돈이 되는 영상입니다. 저퍼, 저PB야, 저PS야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소형주 이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물러가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